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 비트코인 시세는 1970년대 강남 땅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라는 소재로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1970년대 당시 압구정의 논두렁 토지 가격은 평당 50원이었습니다. 압구정 토지는 당시 그랬고요. 강남의 평균 시세는 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평당 3,000원 하던 시세는 남서울 계획 발표로 인해서 시세 랠리가 시작되게 되죠. 1년 사이 2배, 3배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땅을 판매했던 사람들 무척이나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10년이 지난 시점 1980년도가 되겠죠. 1980년도에도 강남 땅과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은 지금까지 말도 안 될 만큼 가격 상승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일반인들은 넘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4,818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으로 41,800불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주고 있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어제 저녁 5시경에 커다란 음봉이 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고 현재 비트코인은 42,000불의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비노드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로비노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키움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증권 플랫폼에서 크립토까지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꾸준히 코북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코북이 방송에서 언급드린 부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전 영상을 잠깐만 시청을 하고 가시겠습니다. 이러한 로비노드에서 현재 나스닥 상장 절차 IPO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방송에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를 꾸준히 알아보고 있죠. 로빈후드 역시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근거로는 나스닥 상장 이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어디죠? SEC죠. SEC의 기업 공개 서류 S1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로빈후드에서는 기업 공개 서류 S1을 올해 3월 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S1 제출 후 빠르면 몇 개월 이내에 상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로빈후드 역시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상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같이 시청해 보셨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나스닥의 로빈후드 또한 정말로 상장이 되었네요. 그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을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설명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왜 1970년도 강남 땅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의 거물 폴투더 존스 20세기는 워렌 버핏이 있다면 21세기는 내가 금융계를 선도한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 그리고 투자계의 대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설적인 워렌 버핏. 평소 비트코인에 부정적이던 그가 본인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저번 달 5,600억을 브라질 누뱅크 QR 비트코인 ETF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는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왜 미친듯이 쓸어 담고 있을까요? 바로 배후에는 9,500억조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 2,500조 자산운용사 캐피털그룹, 6,500조 자산운용사 뱅가드, 모건 스탠리 등 유명 월가에서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위터 CEO이자 스퀘어 CEO 잭 도시,
글로벌 거대 금융기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펀드 상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뿐 비트코인의 시즌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후회를 하게 되겠죠. 2020년도 작년이죠. 미국 자산운용사 중에서 가장 핫했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장 캐시우드가 로빈후드의 주식 130만 주, 자그마치 4,500만 달러를 매입하게 됩니다. 왜 매입을 했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론 머스크 역시 각국 세계 어느 기업의 CEO보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투자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 밖에도 많은 기업과 인물들이 있지만 지갑만 추정되는 고래 세력들의 지갑을 분석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물량을 소폭 줄이기도 하고 늘려나가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텀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위 세력은 20만 8천 개, 2위 세력은 17만 8천 개, 3위 세력은 11만 3천 개. 무엇에 홀린 듯이 지속해서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참여한 인물이죠. 미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역시 코보기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인물을 많이 들어보고 접하셨을 겁니다. 신시아 루미스 말에 따르면 각국의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푼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세계 정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 20일 대하락이 있었던 다음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하락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채굴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 또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2013년도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데요. 과연 단순한 운으로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왔던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은 분들께서 많으신 것 같아 쉽게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컴퓨터 게임 오락을 하신다 할 때 한정된 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아이템, 칼인 만큼 많은 유저들은 그 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텐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돈이 많은 유저들이 그 칼에 대해 가치를 알아보고선 지속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설명드린 거대 금융기관과 전설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칼의 가격은 치솟게 될 것이고 많은 유저들 또한 너도 나도 화면에 보이는 칼을 소유하고 싶다는 탐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칼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많은 유저들은 해당 칼 한 자루를 소유하기도 힘든 아이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방금 보신 칼이 비트코인이라면 알트코인들은 투구, 헬멧, 갑옷, 너클, 벨트, 신발, 빠른 기동력을 갖춘 말, 역할을 도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가 될 것이고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세계관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처럼 말이죠. 방금 보셨던 인물들과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 역시 비트코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락을 기다릴 것이고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내면의 의도를 안다면 하락은 누구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겠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우리 또한 기회로 잡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투기판에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닌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돈으로 투자하시는 만큼 스스로 투자 마인드 정립과 올바른 투자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내 스스로가 가치 저장 수단에 있어서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 비트코인은 1970년도 강남 땅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소재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아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논밭이었던 땅들을
아, 그때 그 땅 샀어야 했는데, 이런 과거는 잊으세요. 앞으로의 기회를 개척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